이번 시간에는 본 강의에 앞서서 1편부터 3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해야 될 그 요령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 2편, 3편에 대한 학습 안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항상 그 비중이라는 개념을 두고 학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비중이라는 거는 내가 가용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내가 학습 시간으로 배분한 시간을 제1편, 제2편, 제3편에 어떤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중점을 두고 시간 배분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비중이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비중은 바로 우리가 자격 시험과 관련된 거니까 출제 비중 측면에서 우리가 이 편별로 어떻게 학습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할까를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21년 동안의 그 출제 비중을 전부 통계를 좀 내봤어요. 내봤더니 1편, 그 다음에 2편, 3편, 편별로 비중을 봤더니 한 13.7%, 전체 중에서 그 다음에 7.9%, 그리고 11.1% 해가지고 합이 32.7%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정확하게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출제 비중을 1, 2, 3편에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더라도 1편을 공부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이 대략 한 14%, 2편은 뭐 8%, 3편은 11%가량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하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고, 그러면서 내가 1, 2, 3편을 두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1편은 내가 좀 쉽게 생각을 하니까 1편을 줄인 만큼 내가 어려워하는 2편의 강구조물 공사 쪽에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레벨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산술평균적으로 비중대로 시간을 안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상대적으로 내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어려운 거를 따져서 그렇게 레벨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간을 학습하더라도 효율 높은 학습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1편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제 책을 가지고 이 동영상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떠한 점에 착안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에 경중을 두고 공부를 할까, 이런 관점에서 참고가 될 만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편은 토공사, 그 다음에 기초공사와 관련된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목차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1절이 있는데요. 1절은 토공사가 됩니다. 토공사. 그 다음에 제2절은 기초공사. 제1절에서는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은 토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 사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서에 입각해서 집안조사, 그 다음에 집안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 집안조사에서 우리가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각종 그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내용을 알려면은 토질 이론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터파기 공사가 시작이 되고 흙막이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흙막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1절 토공사를 공부할 때는 우리 교재에 일반 사항이 있어요. 일반 사항은 전체적인 흐름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항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은 토공사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있어도 제대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흐름별로 좀 안내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사항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모르는 거, 어려운 거, 그 부위를 구체적으로 이제 짚어 들어가는 그런 학습을 좀 해야 됩니다. 집안조사를 공부할 때는 우리 교재에서 물리탐사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은 대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그러한 그 내용을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그 개발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이제 물리탐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집안조사에. 예전에는 뭐 그냥 시료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뭐 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표준관입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토지 주상도를 밝히는 정도의 집안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 건축 현장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전부 물리탐사를 좀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지하안전법에 의해서. 그래서 물리탐사에 대한 거를 절대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집안조사에서. 그리고 토질 이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전단강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전단강도. 그리고 전단강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파기 공사에서는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가끔 가다가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은 안파쇄 공법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사이클 기출문제 분석을 보면서 안파쇄 공법에 대해서 나올 사이클이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교재를 보면서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흙막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흙막이를 우리 교재에서는 토류벽의 지지구조, 즉 지보공의 조합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류벽 공법과 지보공 공법으로 구분해 가지고 우리 교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위주로 좀 안내를 좀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토류벽은 슬러리월, 그 다음에 CIP, 그 다음에 SCW 이런 토류벽 공법 위주로 하고, 지보공 공법은 가장 적용 가능하다면 가장 바람직한 우리가 그 집안 앵커, 소일 앵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IPS 공법, 그 다음에 뭐 SPS 공법, DBS 공법, 그 다음에 뭐 탑다운 공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안내하는 내용 외에는 그다지 제가 봤을 때 학습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절 토공사를 이렇게 학습을 하신 분들은 제2절에서 뭐가 있냐면 기초공사가 이루어집니다. 터파기가 끝나면은 기초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초공사에서는 일단 우리 교재에서는 일반 사항을 먼저 안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얕은 기초, 그 다음에 깊은 기초,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의 안정 이렇게 되는데, 우리 기술사 시험에서는 얕은 기초를 대상으로 출제는 별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된다 하더라도 얕은 기초의 종류 정도로만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깊은 기초 위주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깊은 기초는 크게 둘로 나누면 기성 말뚝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타설 말뚝공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성 말뚝이면은 단 하나 PHC 파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가끔 가다 강관 파일이 나올 때가 있지만은 강관 파일은 건축 현장에서 한 5% 미만인 그 비중이 그렇게 높은 파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PHC 파일 위주로 여러분들이 뭐 메인 말뚝 공법, 그러니까 뭐 SIP 공법, SDA 공법 이런 내용 위주로 기성 말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물론 우리 교재에는 타격 공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해머로 말뚝을 타입해서 시공하는 공법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페이지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간 여하에 따라서 생략을 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장 타설 말뚝은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만 공부하면 돼요. PRD 공법과 RCD 공법.
그렇지만 건축 현장에서는 대부분 PRD 공법으로 현장 타설 말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앞으로는 공법이 발전됨에 따라서 현장 타설 말뚝은 현장에서 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설 장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대규모 장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세계적인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제외하고는 현장 타설 말뚝이 필요 없는 공법적으로 공법이 발전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러한 조짐의 일환으로서도 DBS 공법이 발빠르게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기초가 다 설치되고 나면은 기초는 가라앉거나 뜨거나 하는 그런 그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의 안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기초의 안정에 대해서는 기초의 부상, 그 다음에 기초의 침하,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충분히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1편을 공부하실 때는 이 교재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섭렵하려고 그러지 말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섭렵을 하고 모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2차적으로 다른 내용을 좀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순서에 맞는 학습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제2편 학습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2편은 강구조물 공사예요. 2021년도 판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철골공사라는 말을 책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철골이 아니라 이제 강구조물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광석에서 철을 추출을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선철이라고 합니다. 선철. 이 선철은 굉장히 그 불완전한 원소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철의 원소 기호는 이렇게 Fe 로 표현되죠. 이게 산화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결합이 돼서 산화하는, 즉 녹이 발생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합금 원소를 첨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강을 만들어요. 강. 그래서 철을 만드는 산업을 우리는 제철 산업이라고 그러고 강을 만드는 산업을 제강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철과 강을 만드는 산업을 합쳐서 철강 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건축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철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합금 원소가 들어간 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구조물 공사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겁니다. 예전에는 철골 공사라고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명칭에서 대대적인 그 변화를 이번 개정판에서 시도를 좀 했고요. 제1절에서 뭐를 다루냐면은 이제 공장 제작. 그 다음에 2절에서 현장 설치.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뭐를 다루냐면은 이제 내화 피복.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공장 제작은 이건 KS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겁니다. 공장 제작품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설업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실정상 공장 등록을 한 사업자가